100세 시대. 은퇴 후에도 남은 인생이 수십 년이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 준비가 부족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미안하고 돈 들어올 곳은 없는데 생활비는 물론 병원비 등 나갈 일만 많아져 걱정이신가요? 이럴 땐 내 집만 있으면 매월 꼬박꼬박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든든한 노후 대책이 되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쏭달쏭 궁금하기만 한 주택연금. 오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김은재 팀장, 숭실사이버대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 김현우 개인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 내 집으로 마련하는 노후자금 2023년 나에게 맞는 주택연금 맞춤 활용법에 대해 꼼꼼히 살펴봅니다. (40년) 전통의 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는 명절이니만큼 설레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엔 이 명절 앞두고 근심 걱정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아이고 돈이 웬수입니다. 벌써 추석 다가오니까 애들은 온다고 하죠. 지금 뭐 장은 봐야 되는데 물가 장난 아니죠. 손주들 용돈 줘야 되는데 가진 거는 없죠. 우리가 정말 돈 앞에서는 나이가 또 세월이 무상할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지금 43.2%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나 지금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장 내가 쓸 현금이 정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추석도 추석입니다만 제가 지금 앞에 지금 노란 옷을 밖에 입고 안에 이제 까만 옷을 입었잖아요. 네. 그래서 농담 삼아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 그러는데 생각해 보면 앞날이 노랗고 속은 까맣게 타더라고요. 자, 이번 추석도 좀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큰 의미가 좋겠습니다. 있었네요.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노년기에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일지 저희가 퀴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 최소 생활비 개인 얼마, 부부 얼마나? 적정 생활비는 개인이 얼마, 부부 몇만 원일까요? 요즘 어려운데. 물가를 생각해서라도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뭐 공값이 생활비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200만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네. 네, 저가. 경조사비도 예, 있고. 과연 정답이 얼마일지 보여주세요. 일단 적정 생활비 기준으로 혼자면 180 가까이 되고요. 부부면 300 가까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연금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매년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인지 조사를 하는데요. 이게 올해 결과입니다. 네. 단독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앞서 화면에서 보여주신 약 124만 원 정도가 되고요. 만약에 부부 가구다라고 한다면 19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이 생활비는 얼마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177만 원이 이제 개인의 이 가구에서 필요한 돈이고요. 그다음에 부부가 모두 계시다면 277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적정 생활비 같은 경우는 진짜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노년에는 뭐 의료비라든가 이런 지출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적정 생활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 물가도 너무 올라서 식비도 들죠. 병원비에다 경조사비 등등 하면 저 정도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그럼 특히 어떤 분들에게 필요할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보시죠. 아니,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통장 잔고 보니까 한숨만 나와. 내일이면 재산세 빠져나가는 날인데 이제 그 돈도 무시 못하겠다니까? 아니, 그동안 모아둔 돈이며 퇴직금이며 그래도 여윳돈이 꽤 있었는데 그게 언제적 얘기야. 딸놈이 혼수했지. 그리고 작년에 아들 결혼할 때 전세금 내줬지. 올 초에 당신 디스크 수술비까지. 목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퇴직 후 마땅한 수입이 없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부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이 갈수록 몸도 성치 않아 병원비만 늘어가는 신세가 됐는데요. 여보세요? 저 그저께 지원한 사람인데요. 네? 아니,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요?
안 되겠다 싶어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해도 나이가 걸림돌이 돼 쉽지 않았습니다. 힘겨운 고민 끝에 자식들에게 부탁을 해보지만 어째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아 엄마, 아니 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거 알면서 제대로 자리도 못 잡은 거 알잖아요. 아니 나 월급 쥐꼬리만 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갑자기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아니 요즘 나이 든 어른들도 맘만 먹으면 일자리 구한다던데 엄마만 왜 그래? 너네 아빠가 일자리를 안 구하는 게 아니라 아유 말을 말자. 그냥 차라리 두 분이서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어때요? 아니 솔직히 두 분이서 사시기에는 이 집이 좀 넓잖아? 그치. 아니, 우리한테 가진 거라곤 딸랑 이 집 한 채인데, 이거마저 팔라는 거냐? 야, 해도 너무들 한다 너네, 믿었던 자식들에게마저 외면당한 부부. 과연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보는 내내 우리 이 교수님은 호적 파버려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하네요, 진짜. 네, 영상 보면서 남 얘기 같지 않다, 딱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께 주택연금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택연금 이래서 좋아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매달 통장에 생활비가 쏙 들어온다. 네, 그렇습니다. 이 주택연금은 나라가 지급을 보장하는 연금 제도인데요. 노후에 이 노년층이 갖고 계신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평생 거주하시면서 매달 생활비로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가진 게 집 한 채, 딸랑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이 장년층들의 자산 구성을 보면 이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요. 그중에 54% 정도가 이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자산을 갖고 계신 비중은 한 20%도 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노후에 필요한 건 현금인데 이 대부분의 자산이 집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쓸 돈이 없어서 문제인데 맞아요. 주택연금은 이렇게 매달 이 생활비가 연금으로 지급되니까 이 노후에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제가 제일 부러운 분들이 연금 타는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주택연금을 들면 연타녀가 되네요. 연금 타는 여자. 오, 저도 신기하네요. 가입할 수 있나요? 네. 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나이와 집값입니다. 나이는 부부 중 한 분이라도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집값은 10월 12일부터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의 가입 조건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많이 상승해서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이고 생활비를 마련할 곳이 부족한 분들 가운데 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조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후 관련 시행령까지 개정이 되어서 10월 12일부터는 가입 조건이 기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이와 더불어 총 대출 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매달 받으시는 연금액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더 받는 금액도 늘어나는 건데요. 여기다 국가가 또 보증을 해주잖아요. 그럼 월에 얼마만큼 더 받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 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월 12일 신규 가입자부터는 총 대출 한도 상향에 따라 월 지급금이 증가하는데요. 예를 들어 72세의 가입자이신 경우에는 시세 8억 원까지는 변동이 없고요. 시세 9억 원 주택인 경우에는 4% 인상되어 294만 9천 원, 12억 원인 경우에는 20% 인상되어 월 340만 원 7천 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내가 원래 살던 집에 그대로 살게 되면서 이 연금을 받게 되는 건데요. 주택연금 가입자가 벌써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분들에게 수기 공모를 했다고 하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을 수기로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38년 공무원 생활 후 은퇴한 신화균 씨의 사연을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저는 아내를 위한 선물로 주택연금을 준비했습니다. 25년 전 큰 수술을 받은 후 지금도 1년에 2, 3회씩 수술을 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박봉에도 10여 년간 맞벌이를 하며 저를 응원해주고 아이 둘을 잘 키워준 아내가
만약 제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괜히 눈 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의 노후가 걱정되는데 주택연금은 이 걱정을 말끔히 해결해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는데 그 걱정, 이 주택연금 덕분에 깔끔히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요, 72세의 주택연금을 둔 어머니가 지금 90세가 되셨다고 하는데요. 그 딸 김자경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년 전 스스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만큼 소신 있고 당당한 우리 엄마는 서서히 머릿속의 기억이 지워지는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투병 7년째 되는 지금은 겨우 딸인 저만 기억하실 뿐 두 아들의 이름도 존재도 잊은 상태입니다. 나는 아들이 없다며 기억에서 지워버린 그 아들의 자리에 이 집이 낳은 주택연금을 아들 삼고 효자로 여기고 있는 듯한 엄마입니다. 이 집은 자식보다 엄마에게 많은 것을 줬습니다. 안락한 쉼터를 제공했고 주택연금으로 생활을 도와드렸고 자존감도 안겨주었습니다. 기억을 하나씩 내려놓고 있는 우리 엄마에게 주택연금은 자식보다 효자입니다. 잊지 않고 병원비도 드리고 약값도 드리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들은 잊었지만 매 순간이 새롭고 즐거운 우리 엄마. 집이 낳은 자식이 엄마에게 효를 다하고 있으니까 엄마 천국 가시는 날까지 오늘처럼만 즐겁게 사세요 하셨습니다. 주택연금 덕분에요. 행복한 꿈을 꾸면서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 저희가 주택연금 받는 분들 중에서 수기 공모를 받았잖아요. 거기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만나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안녕하세요. 주택연금이 삶의 새로운 희망이 됐다는 최정숙 씨. 이른 나이에 결혼해 남편의 월급만으로 생활했지만 3남매를 키우기엔 넉넉지 않은 돈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는데요. 결혼 초에는 전세를 살았죠. 그러니까 전세 살면서 열심히 잘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터를 사서 2층 집을 지었어요. 자식들의 출가 후엔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과감히 팔고 도심과 떨어진 아파트에 살게 됐습니다. 집을 줄이고 나니 여윳돈이 생겼고 정년퇴직한 남편과 함께 그동안 꿈꿔왔던 해외여행들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애들이 가끔 농담으로 엄마 아빠 여행만 안 다니면은 우리 아파트 하나 다시 샀을 거야. 그 낡은 아파트 안 살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약 10년간 50여 개국을 돌아다녔던 부부. 하지만 점점 줄어드는 통장을 보니 불안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걱정이죠. 이제 돈은 없고 또 한 번 아프면 목돈이 들어간다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마침 주택연금을 알게 돼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매월 봉급처럼 쌓이는 돈을 보니 몸과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독서, 합창, 요가 등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행복하게 느끼는 걸 뭐냐면은 우리 애들이 주택연금 받은 거에 대해서 진짜 단 1%도 반대하지 않아요. 아주 잘했다고, 엄마 아빠 그렇게 사시면 된다고, 잘하셨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게다가 어려운 이웃도 돌아보게 되어 정기적으로 후원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활비를 쓰고도 남는 금액으로는 적금을 들기 시작했는데요. 자식들도 나중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보통 자녀들이 커서 나는 엄마 아빠 같이 안 살 거야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내가 늙어서 엄마 아빠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엄마 아빠를 부러워해요. 주택연금 덕분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와,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처럼 취미 활동 열심히 하시면서 여유롭게 100세 아니 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참에 제가 네. 중간에 잠깐 껴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 시어머니, 저희 친가 쪽도 다 드셨고요. 오. 저희 시어머니 만족도는 정말 몇백 %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입을 하시라고 강권해가지고 이제 드셨는데 지금 벌써 몇 년 되셨거든요. 요새 걸음걸이가 달라지셨습니다. 여유가 생기셔가지고. 여유의 느낌. 네. 아. 저는 꼭 권해드려요. 와, 교수님의 이제
다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믿음이 믿고, 더 가죠. 믿음이 더 갑니다. 믿고 네.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티벗 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이 두 채라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교수님. 네. 전문가님. 네. 두 채라도 가입 가능하고요. 이 세 채라도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이 두 채, 세 채일 경우에는 그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여야 되고요. 만약에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이걸 합쳤더니 12억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이 3년 이내에 한 다른 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두 채든 세 채든 예전에는 한 채만 됐었는데 지금은 그 가입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주택 금액을 좀 합산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은행이 아니라 주택공사에 신청하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이건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주택연금은 저희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건데요. 먼저 상담과 신청은 주택연금 저희 공사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신청을 하실 때 대출을 받으실 은행을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저희 보증 심사가 다 끝난 이후에 저희가 연락을 드리면 그때 은행을 방문하셔가지고 대출 약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이 밖에도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5번째. 주택연금 가입 주택 세를 놓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팀장님 어떤가요? 네. 요즘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아니면 자녀 봉양을 위해서 자녀 집에 거주하시는 경우 등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놓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 등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담보주택 전부를 임대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는 담보 제공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저당권 방식의 경우에는 보증금 주택을 놓고 보증금 있는 월세와 전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일부에 대해서 주택에 거주하시면서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대를 놓게 되면 보증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신탁 방식을 이용하시면 보증금 있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네. 신탁 방식을 이용하실 때는 하실 경우에 신규로 임대를 하시거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실 경우에는 공사에 동의를 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알아봤고요. 4번째 질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연금 가입 주택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사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당황할 것 팀장님. 같아요. 네네. 앞선 사례와 같이 이 경우에도 담보 제공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공사의 신탁 등기가 유지된 채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공사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담보 제공 방식을 저당권 방식으로 변경한 후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저당권 방식의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철거로 인해서 담보주택이 멸실되더라도 주택연금 지급정지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서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재건축 참여 등으로 이사를 하시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택연금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질문 3번째 보겠습니다. 네. 주택연금 받다가 도중에 해지할 수 있나요? 네, 궁금하네요, 해지할 일이 많을까 싶긴 하겠지만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해지하는 이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5억일 때 신청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변 시세가 8억이더라. 그러면 8억대 신청할 걸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 중도에 해지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해지는 할 수 있지만 그간 받았던 연금 그리고 거기에 붙은 이자 이것들은 상환을 하고 다시 뭐 재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증료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해지 후에 재가입하는 건 약간 손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해지한 다음에 해당 주택으로 재가입을 하려면 3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지금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해지하고 3년 후에는 더 오르지 않을까? 오르면 좋기는 한데 문제는 가입 기준인 공시가 12억 원을 초과해버리면 그 집으로는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집값이 코로나 이후에 급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지하고 재가입을 하려고 봤더니
공시가가 기준을 초과해버려서 다시 그럴 수도 가입하지 있겠구나. 못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해지는 할 수 있지만 해지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집값이 많이 오를 거잖아요. 네. 근데 연금액은 그대로잖아요. 네. 근데 내가 만일에 135살까지 살면 그동안에 물가가 얼마나 많이 뛸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요즘에 물가 오르는 거 보면 너무 무섭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받는 건 좋은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100세를 넘겨서 살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아까 잠시 말씀드린 이 정기 증가형,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4.5% 정도 연금이 오르는 이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액형, 안 그러신 분들은 그냥 꾸준한, 난 변동 없이 그냥 지금 가입하는 이 금액으로 그냥 꾸준히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정액형을 선택하시면 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을 때 뭐 여행도 좀 다니고 여유롭게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초기 증액형, 요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그 같습니다. 방식은 중간에 바꿀 수는 있나요? 처음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가입하실 때 신중하게 그 세 가지 중에서 나한테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게 더 맞는지 꼼꼼히 선택을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걸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첨언해 주실까요? 네네. 종신 방식에 대해서는 네. 전후 후박형에서 정액형으로의 변경, 그다음에 정액형과 초기 증액형 간의 변경, 정액형과 정기 증가형 간의 변경은 3년 이내 1회 한해서는 한 번은 되는 거예요. 기회가 한번 일부 있군요. 네. 변경도 네. 되는 거 알아봤고요. 그리고 주택연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 2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에 이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근처로 이사 가시거나 아니면 아예 공기 좋은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사 가야죠. 이사 갈 수 있죠. 이사를 갈 수 있는데 대신에 우리가 이사를 가면 집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주택연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주택연금을 들 때 우리가 그 담보로 잡고 있는 그 집 있잖아요. 네. 이 집이 그냥 변경되는 거예요. 변경이 돼서 이건 유지는 되지만 대신에 집값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차익이 발생할 수 있죠. 더 많이 받으면 따봉, 그리고 다 덜 받으면 좀 속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요 변화를 할 때에는 일종의 가입비, 일종의 보증비라고 하는 게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계속해서 주택연금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신 질문 1위입니다. 무엇일까요? 주택연금 수령 중에 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뭐 수술할 수도 있고 입원할 수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목돈이 필요할 때는 개별 인출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주택연금을 받으시다가 의료비, 교육비, 주택수선비, 자녀 결혼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주택연금에는 일시에 목돈으로 마이너스 통장처럼 찾았을 수 있는 인출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대출 한도의 50%까지 인출이 가능한데요. 다만 목돈 인출금을 설정하여 사용하셨다면 매달 받는 연금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쓰셨던 인출금을 갚으시면 1회에 한해서는 월 지급금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또 연금 지급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잖아요. 세 가지가 크게 있다고 했는데 자산이나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대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택연금 맞춤 활용법. 먼저 노후 자금 없고 대출까지 있는 60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팀장님. 대출이 있으면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대출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대출이 있는 분들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대출금 상환에 보탰을 수 있는 개별 인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목돈을 일시에 찾았을 수 있는 개별 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시는 조건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서는 대출 한도의 최대 90%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데요, 주택연금으로 그러니까 빚을 싹 갚으면은 되게 돈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지급액이. 얼마나 적어질까요?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일단 내가 대출이 있으면 이 대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자 내야죠. 원금 갚아야죠. 맞아.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먼저 이자랑 원금 뭐 해당되는 이 대출 먼저 싹 갚고 나머지 돈으로 우리가 연금을 받게 되는 거라서 일단 대출 이자하고 원금에 대한 부담감은 확 줄어들게 되죠. 거기다가 일정액은 어쨌든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뭐 적게 가지고 사는 것뿐이지 이런
그 은행에서 내가 받았던 심리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뭐 약간 적게 받지만 휘파람 불면 사는 거죠. 네, 그런 분들께서는 이 제도를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노후 대비를 못하고 있는 40, 50대 분들은 어떤 제도를 활용하면 좋냐? 주택연금 사전 예약 보금자리론. 이게 좀 단어가 어렵긴 한데 뭐 네. 예약을 하라는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제 40대,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주택연금 좋은 것 같은데 집이 있어야 주택연금도 신청을 하지. 나는 내 집 마련이 먼저다. 물론 이제 내 집 마련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내 집 마련과 이 노후 보장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이 바로 사전 예약 보금자리론인데요.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많은 분들 중에서 이 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때 아, 나는 언제 가입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 이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전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약을 하게 되면 그때 이 연금으로 전환을 할 때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기존에 내셨던 이자의 0.2%를 우대금리로 줬다라고 가정을 하고 누적해가지고 연복리로 이걸 계산한 다음에 그만큼을 이제 할인해드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로요? 예. 근데 보통 이런 제도를 보면 뭔가 예약해놨다가 우리가 뭐 식당도 예약했다가 뭐 잘못하게 되면은 나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럴 수 수수료 물까 있잖아요. 봐. 그렇죠. 그런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금자리론을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이 사전 예약 보금자리론을 신청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걸 신청을 해두시고 나중에 좀 선택권을 넓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떤 분들이 어떤 주택연금을 들면 좋을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활용법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가 주택 소유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은 그러게요. 우대형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네요, 팀장님. 네네.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주택 가격이 2억 원 미만이고 1가구 1주택을 보유하신 경우에는 연금 월 지급액을 더 많이 들여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월 지급금이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 최대 20% 더 드리고 고령일수록 월 지급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노후 지원 효과가 충실한 상품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문득 걱정스러운 게 국민연금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못 받는다고 막 이런 소문들이 있거든요. 주택연금은 안전한가요? 네. 주택연금은 다른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공공기관인 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또 공사가 주택연금과 관련된 주요 변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아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제도를 운영하다가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보전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한 재정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공사가 보증하고 또 국가가 보증한다고 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티벗에 올라온 궁금증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상담 갔을 땐 다가구 주택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가능한 걸까요? 하고 상담을 주셨거든요. 팀장님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다가구 주택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등기부 등급을 보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제가 일단은 주택이면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택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당뇨병, 고혈압은 제대로 가리자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 준비되어 있습니다.